돈슐랭을 133회차까지 해오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브랜드라 빠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동서식품이죠. 이 회사에서 다양한 커피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맥심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인스턴트 원두커피계의 왕자는 이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카누! 이제는 독립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자주 보이다 보니 저도 종종 마시는데요. 마시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다 마실 때쯤에는 괜찮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인스턴트 커피지만 사실 카누의 퀄리티는 꽤 괜찮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가끔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텀블러도 쏠쏠하죠. 한국에 처음으로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답게 요즘은 싱글 오리진 커피나 캡슐 커피, 커피 머신도 만들더라고요. 오늘은 이 카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카누의 반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카누는 원두커피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카누가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만요.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유층들이나 즐겨 마시는 음료였죠. 이 커피를 대중화시킨 게 동서식품입니다. 맥심을 출시하면서 커피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땐 진짜 맥심이나 프리마 없는 집 찾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부터 한국의 커피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거든요. 전체 커피 시장의 10%로 시작해 무서운 기세로 덩치를 키웠죠. 사람들은 달달한 맛의 커피 믹스가 아닌 아메리카노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동서식품은 무슨 생각을 냈을까요? 이제 한번 카페 사업을 한번 해봐? 당시에 아마 이건 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동서식품은 카페를 만드는 대신 아메리카노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나 경험은 국내에서 견줄 만한 기업이 없긴 하거든요. 원두커피, 아메리카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입니다. 맛은 혀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향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카누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어요. 이때 카누가 결정한 방식은 꽤 단순한 방식입니다. 진짜 원두를 분쇄해서 섞어버리자는 거죠. 이러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커피 향이 확 올라올 테니까요. 근데 배합이 문제였어요. 이건 많이 넣고 싶어도 많이 넣지 못합니다. 원두는 물에 녹는 게 아니니까 마실 때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5%, 10%, 15%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최적의 비율은 5% 정도였다고 해요. 이보다 적으면 향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것보다 많으면 원두의 이물감이 입에 남는 거죠. 이렇게 카누가 만들어집니다. 카페라는 단어와 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죠. 개인적으로 출시됐을 당시에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검은색 포장지입니다. 사실 검은색 패키지는 식품업계에서 잘 쓰지 않거든요. 맛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기가 쉽지 않은 색깔이니까요.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떠올릴 수 있게 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챙기기엔 검은색이 딱일 거라 생각한 거예요. 대신 글자를 빨간색으로 써서 강렬함을 줬고요. 그리고 당시 군 제대 후에 막 방송에 복귀하기 시작했던 배우 공유 씨가 모델로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이끌어냈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였어요.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로 양분되어 있던 커피 시장에 인스턴트 원두 커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카누 이전에 인스턴트 원두 커피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컨셉, 상품, 광고 모든 게 좋았지만 특히나 가성비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이었어요. 출시 당시 가격은 10개들이 한 상자에 3,25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은 당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팔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같은 가격에 카누 10잔을 마실 수 있다고 어필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팔렸어요. 카누가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서서 연간 2억 잔이 넘게 팔렸고 지금은 매년 15억 잔씩 팔리고 있죠.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카누를 출시하게 됩니다. 카누 한정판 출시가 대표적인데요. 2014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출시하거나 여름엔 아이스 블렌드 아메리카노를 출시하면서 반응을 끌어냅니다. 아이스 블렌드는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매년 여름 한정 수량으로 팔고 있고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민족답습니다. 카누가 동서식품의 대표 커피 브랜드로 안착한 게 벌써 12년이 됩니다. 이 사이에 커피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돈슐랭 스페셜티 커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싱글 오리진 커피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중에는 블렌드 커피와 싱글 오리진 커피가 있습니다. 블렌드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커피 콩을 섞어서 만든 커피를 말합니다.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죠. 대부분의 카페가 블렌드 원두를 쓰고 있고요. 싱글 오리진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콩을 말합니다.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커피 등을 말하죠. 해당 지역의 토양과 기후, 재배 방법이 커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색 있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원두가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고 향이나 맛의 여운도 길게 남죠. 이걸 위스키로 치자면 싱글 몰트 위스키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블렌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싱글 오리진은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을 보자면요,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두는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초콜릿 향도 진하게 나죠. 반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싱글 오리진은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고 과일 향이 납니다. 신맛이 특징적이고요. 아시아 지역은 묵직한 바디감과 고소한 향이 특징이죠. 예전에 싱글 오리진 커피의 맛을 국가별로 나눴습니다. 과테말라는 이런 맛이고 에티오피아는 이런 맛이 난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농장별로 맛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자면 과일 같은 겁니다. 청송의 사과와 충주 사과가 다른 것처럼요. 아메리카노가 완벽하게 대중화에 성공하다 보니 이렇게 개성 강한 싱글 오리진 커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카누도 이 흐름에 맞춰 움직였죠. 아메리카노의 대중화에 맞춰 카누를 만든 것처럼 트렌드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인스턴트 원두 커피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지던 차거든요. 기존 카누는 다양한 원두를 블렌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싱글 오리진 라인으로 확장하면서 스틱과 카누 바리스타 전용 캡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카누 싱글 오리진 스틱은 콜롬비아 나리뇨와 에티오피아 아리차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된데요. 콜롬비아 나리뇨는 초콜릿 향미와 적당한 산미,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아리차는 신맛과 풍부한 향이 특징이고요. 카누에선 이 두 가지 커피의 맛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가공 방식도 다르게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워시드, 즉 습식 가공으로 커피를 만들었고요. 에티오피아는 내추럴, 건식 가공으로 커피를 만들었죠. 습식과 건식의 차이는 커피 열매와 원두를 분리할 때 물로 세척하느냐 아니면 햇볕에 말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습식 가공은 초콜릿 향을 강조하기에 좋고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건식 가공은 원두의 특성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꽃향을 강조하기에 좋은 방식이고요. 각각 원두에 맞는 가공 방식을 쓴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싱글 오리진 커피를 이용해서 캡슐을 만들었더라고요. 요즘엔 집에서 캡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전엔 캡슐을 만드는 브랜드가 적다 보니 마실 수 있는 커피가 한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에겐 더 좋은 거죠. 카누의 싱글 오리진 캡슐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콜롬비아 톨리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이렇게 나뉩니다. 예가체프 아리차는 이 지역에서 자란 높은 등급의 원두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깔끔하면서 은은한 꽃향기가 특징입니다. 콜롬비아 톨리마는 높은 고도와 독특한 토양에서 자란 원두를 쓰기 때문에 개성이 강합니다. 고소하면서도 산미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는 수마트라 섬 최북단의 아체 지역에서 나는 원두를 쓰는데요. 진한 카카오 향과 허브 향, 또 인도네시아 커피 특유의 우아한 향이 특징입니다. 카누가 최근에는 원두도 출시를 했던데요. 이렇게 싱글 오리진 커피나 커피 캡슐 머신까지 출시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카누를 독립적인 브랜드로 키우려는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인들 커피 정말 사랑합니다. 연간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커피란 게 늘어지게 쉬고 싶을 때도 좋지만 한국인들에겐 바쁜 일상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바쁠 땐 카누 같은 커피가 제일 편하긴 하죠. 준비할 것도 없고 뒤처리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편리함을 가진 커피가 종류까지 다양해진다는 소비자 입장에선 뭐 대환영이고요. 저는 콜롬비아 나리뇨를 마셔봤는데 살짝 느껴지는 산미와 함께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으로 카누는 또 어떤 원두 커피들을 출시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